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 정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 지적과장 발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지적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명예도로명 부여 추진 관련해서 김영삼로 지정 이거 가능합니까? 의원님, 예. 질의를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아,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247페이지예요. 예. 그 명예도로명 부여하는 거 관련해서 예. 김영삼로 예. 이거 작년 지적사항 나왔는데 저희 뭐 추진 그 이후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이거 지적을 받고 요구 사항을 받고 저희들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김영삼 민주화 재단에서는 저희들 추진하는 데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지금 명예도로명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삼성 중공업로하고 예. 지금 대우 조선 해양로라고 있는데 지금 하나 오션로로 좀 변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럼 대우 조선 해양로는 명예도로명이 하나 오션로로 바뀌는 거네요. 바꿀 바뀔 계획을 계획을-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중이시고 예. 그 명예도로명은 한번 지정하면 뭐 계속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어떤 또 기간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5년 아, 기간은 5년. 5년이고 뭐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아, 5년 다니고 연장할 수 있고 예. 그 뭐 연장의 제한은 또 따로 없겠네요. 그 당시에 연장할 당시에 또 필요하다 하면 계속 연장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5년 이제 맥심 5년인데 예. 5년이 끝이 나면은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폐지할 수도 폐지를 할 수도 있고. 예. 아, 그러면은 대우 조선 해양로가 이게 하나 오션로 바뀌는 거 있어서 조금 뭐 이견은 없겠으나 한편으로는 저도 이렇게 기사를 봤었거든요. 예. 보니까 이제 대우 조선 해양이 우리 이제 거제시 성장하고 같이 해온 기업인데 이게 뭐 기업의 인수인계를 떠나 가지고 이 도로명이 없어지나 이랬을 때 뭔가 조금 영원히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감은 있었는데 뭐 또 이건 그 이름에 대한 건 언제든지 우리가 그때 심의위원 거쳐서 또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만약에 그게 또 불합리하다 하면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예도로명 같은 경우에 이제 불변성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변경 절차가 행정 절차가 어려우면은 우리가 30년 이상을 우리 거제시에서 기업으로서 책임을 져왔는데 대우를 뭐 영원히 없애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대우 하나로
약간 이런 것처럼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명 가치로서의 뭐 대우 하나로도 괜찮겠지만 또 중의적인 표현도 한번 해서 대우에서 하나로 바뀌었다만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뭐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서 뭐 바꿀 수도 있고 폐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뭐 예. 충분히 이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 좀 한 게 그걸 대우 조선인 해양이라고는 거기에 항수에 젖은 분들도 있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대한 예. 몇십 년 동안 해안 예, 거든. 예. 그래서 그걸 변경할 때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대의 예. 변화가 딱 이렇게 하니까는 또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지자체 사례 한번 보니까 예. 뭐 명예도로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민 공모 절차도 많이 있던데 우리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진행할 거잖아요. 예, 예, 공고를 하고 예. 또그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개최하고 현재에 들어선 기업과의 그 관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저희가 지정해 놓은 두 기업이 우리 시의 자산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거는 법적 도로명은 아니고 그냥 명예 도로명이기 때문에 예, 주소로 예. 쓰는 법정 도로명은 아닙니다. 예, 예. 한번 잘 해가지고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지정해놨으니까 그때마다 갱신을 하든 바꾸든 뭐 연장을 한번 하면 되는 건데 김영삼로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시 출신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 계신데 예, 그래 저희들 판단 의견으로서는 두 분에 대한 명예 도로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낫겠다. 동시에 예, 예. 아, 그런 예. 의견이 좀 있어서 예, 예. 좋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한번 김영삼로만 하는 것보다는 예. 문재인로도 같이 추진을 하자. 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 장기 검토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 원래 이 소관이 작년에는 경제관광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그때 거기서 이제 지적해온 상황인데 예. 그때는 뭐 이제 답변 보니까 저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에 이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뭐 거부를 했다고 하셨던데 그럼 지금 이제 현직은 아니니까 또 다시 한번 그 전 대통령님의 또 요 보좌진에 의해서 한번 의견을 접수를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 참 연락하기가 좀 곤란했는데요. 그래도 전직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 예. 지금 그건 너무 지엽적인 거고 결국에는 우리 시가 이게 명예도로명은 도로의 이제 역사성과 이런 상징성을 부여하는 작업인데 네. 이 주소로 사용되는 이 법적 도로명과 별개로 네. 우리 시의 지역의 인물이고 또 문화고 역사고 상징인데 우리 거제시 지역만의 스토리를 담아서 이 두 명이나 배출된 이 거제시 도로명을 명예도를 부여한다는 거는 네. 조금 뭐 강하게 추진해야 될 상황 같아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도 그 동의합니다. 예.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데 우리 작년 지적사항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좀 추진 절차가 미적되긴 됐습니다. 그죠? 뭐 미흡하다고 해야 되나? 계획을 수립 정도는 해봤습니다. 계획 수립은 돼 있습니까? 수립을 결제를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과장님 혼자 계획 세우시면 추진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과장님 우리 거제시가 이런 기초 지자체가 한 220군데 넘게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역대 대통령도 우리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 제외하면은 뭐 11분, 12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거제시가 태생인 고 대통령님은 두 분이나 계신 겁니다. 네. 우리는 이 두 분 대통령 정말 큰 자산이고 사실 이 한나라의 역사 안에서 대통령 빼고는 그 역사를 뭐 운운할 수 없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금 좋은 표현이 이렇게 해서는 뭐 되나? 좋은 활용 가치가 있는데 이 희소하고 이 역사성 있는 가치를 우리 시는 좀 잘 활용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과장님 우리 김해 봉하마을 하면 뭐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럼 바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떠오르잖아요. 네, 뭐 노무현 그걸 대통령님 알고 하면은 또 바로 봉하마을 떠오르잖아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 하면 마을 어디 떠오르는 데 있습니까? 뭐 대개마을 예, 대개마을. 그 문재인 대통령님 하면 떠오르는 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우리는 명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명진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는 아는데 사실 노무현 김해 봉화는 거의 뭐 약간 전국성 있는 느낌이 있고, 예. 김영삼 뭐 대개말 이런 거는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이게 과연 전국적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고, 그만큼 우리가 이런 스토리텔링 마케팅 좀 취약하다. 근데 그 일선에서 거제시 어딜 가도 도로가 깔려 있으니 그 민원 지적과에서는 이런 거 한번 이번 연도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탁 이야기해가지고 바로바로 추진되는 부분도 뭐 하면 좋겠지만 약간 이제 사회적 분위기나 이게 성숙돼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 가장 이야기했다시피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별로 원하지 않았었다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지금 현재 계시니까 좀 지나와서 역사의 어떤 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지정은 됐지만 검토 과정에 있어서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별 어려움은 없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또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 차원에서도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수가 다 그렇게 원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시간적으로 약간의 성숙기가 필요해서 좀 지연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정에서 이 일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 과정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 한 부분으로서 좋은 말씀을 좀 주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저는 그 좀 뭐 국장님께서 방금 성숙의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했는데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작년 지적 이후로 뭐 동시에 그 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김영삼 대통령 두 분을 동시에 추진한 걸로 했는데, 만약에 뭐 어쨌든 이 이름이라는 것 자체 초상권도 있으니까 뭐 유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분들이 그걸 노했을 때는 우리가 또 이런 강제로 할 수 있는 거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동시에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안 한다고 하면은 굳이 동시에 진행할 뭐 이유는 없는 거고 명분도 없고, 예, 뭐라도 하나를 우리가 잡고 가야지. 이 대통령 두 분에 대한 명예 도름명 추진하는 거는 이게 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숙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성숙의 과정보다는 조금 더 우리 뭐 주민 공론화 뭐 예,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이거를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뭐 반대할 시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 먼저 들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우리가 지금 정말 거제시 이 큰 성장의 급물살을 탔잖아요. 이럴 때에 한번 같이 추진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매미성이 우리가 지금 매미성이 되게 떴잖아요. 매미성이 뭐 건축물로서 되게 높은 가치가 있고 뭐 튼튼하고 이랬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민간 자원이 매미 태풍 때문에 그런 스토리텔링 바탕으로 우리 구전 관광에 어떻게 보면 거제시의 제일 좋은 사례라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김영삼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두 분의 인물 유산을 잘 활용해서 그 일선에서 도로가 아닌 명예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민원 지적과가 한번 이번에 역점으로 검토해 주셨으면은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 다니면서 이런 역사성하고 또 거제시 곳곳에서 이런 대우 조선해양로, 삼성중공업로, 김영삼로, 문재인로 이런 희소한 가치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의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따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예 도로명이 있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있네요, 그래도. 예, 그게 어디냐면은 여의도 앞에 예. 김대중 평화로라고 하나 있습니다. 예. 얼마나 그 당시에 좋습니까? 이제 그 예. 평화상을 수상해가지고 예. 하재가지고 그거 하나가 있고 예. 나머지 전직 대통령이 많이 있는데도 보고 명예 도로명은 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전직에 계신 우리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문재인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길은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그 앞에 노태우 전 처음부터 길은 없고 예. 그 전에 이제 뭐 최규하나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도로명은 부의된 경우가 호를 딴다든지 이렇게 된 건 있는데 명예 도로명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뭔가를 좀 예시를 하고 있는 거 안 같습니까? 그래도 명예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 지자체의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차후에는 저희들이 김영삼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명예 도로명을 하나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금방 말씀처럼 우리 시의 어떤 관광 발전을 위한 계획대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 예, 이렇게 제가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민원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예,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아무튼 김대중 평화로라도 있으니 또 작년에 뭐 서울에서는 김근태 길도 됐잖아요. 그 김근태 선생님의 같은 그런 경우는 예, 좀 그분도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이름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예 한번 예, 한번 고민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 의원님께서 말한 우리 명예 도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거제시에서 대통령이 두 분이나 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얼마든지 관광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발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에서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 하향 요청 그러면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청이잖아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보통은 올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연초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 다른 데도 공시지가에 많습니까?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하향 요청이나 상향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은 이제 집단 민원이라 다수인 민원이라 해서 여기 자료를 내놨는데 네, 이거는 지금 연초 죽토리 하여튼 어떤 종중입니다. 예. 제가 뭐 이름까지는 좀인데 그 종중에서 연초 농협 단위농협 그 옆에 있는 땅인데 지가 너무 높다. 네. 마사두를 했는데 인근지하고 유사성을 판단한 결과 정당해서 기각 처리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또 하향에 대한 특별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우리가 부분 공개 및 비공개 사유 해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지? 예. 근데 우리가 2022년도 기준을 보니까 총 240, 그러니까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제1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법인 영업상 비밀 침해 제7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 거제시에 이런 재판이나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저희들 그 정보 공개에서 그 공개 사유가 이거는 지금 법에 명시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러면 그래서 그걸 이제 개수로 분류를 해놓은 건데 여기 특별하게 다 그럼 뭐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네, 이런 예. 법률에 이런 근거해서 근거해가지고 그거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2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거제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좀 글씨가 작은데 평점표 해가지고 민원 행정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고 성과하고 이렇게 각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2022년 동안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했을 거예요. 뭐 우리가 4등급 받았다고 민원 우리 공무원들이 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시민들은
4등급을 받으면은 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냐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배점이나 기간 평가 또 평가군의 평가 점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은 우리 시민들도 저희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서비스 종합 평가가 그 행정 안전부하고 국민 건의에 의해서 두 군데 기관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가나다라 등급까지 있는데 다 등급으로 약 중간 정도 되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된 그 성과를 못 받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은 사실적으로 그 가 등급을 받은 거는 시부에 김해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그다음에 뭐 몇 개는 또 라도 더 받은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만 꼭 꼬집어서 잘 못하고 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어떤 시책이라든지 뭐 고충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에는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뭐 평가 점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제시의 공무원들 보면은 서비스의 질은 높아요. 질은 높은데 이제 이렇게 점수를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만약 이러면 우리 그 종합 평가 결과에 대한 뭐 불만이나 그러면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에 우리가 또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평가가 이리 난이하고 우리는 서비스 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그날 기분이나 어떤 그 컨디션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정량의 그런 평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건의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평가 항목이 다양하거든요. 네네. 다양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집행을 해도 여기 항목에는 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민원 제도 운영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그 우리 시민들이나 접할 수 있는 민원 정비 및 구비 서류 감축. 이거는 그러면 왜 이 배점이 2점밖에 안 나왔습니까? 아, 2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점이 좀 작게 나왔습니까? 기본은 민원 정비나 구비 서류 이런 것들에 그는 우리가 1차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하나 다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항목을 그것까지는 좀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7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및 투기 혐의자 단속 현황인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363개 이렇게 성과가 있는데 뭐 보통 그 전년도 그리고 2021년도, 20년도 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투기 단속을 해보면은 우리 KT역하고 뭐 가덕 신항하고 생겨가지고 부동산 투기나 문제성이 좀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부동산 투기는 국가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경남도와 같이 지금 단속 계획도 있습니다. 또 실시도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지금 부동산 총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이게 지금 금방 363이라 그런 것이 아, 그게 부동산 부동산 숫자입니까?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동산 그 협회에 그 인원들을 전체 소집을 해갖고 부동산 투기나 가열되는 이런 교육은 혹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교육은 경상남도 소관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는 해도 경상남도 소관이긴 해도 이제 우리 거제시가 그 이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조금 대비를 하거나 그런 인식 교육에는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 그 보면은 실거래 신고 위반 가태료 이것도 한 명량인데 이제 가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그죠 64건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가태료를 부과하면은 가태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뭐 딱 얼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실거래가를 위반하면 위반한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그만의 예, 그 예. 차이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네, 27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재산 해나. 네, 이거 보면서 우와, 우리 그 거제시에 이렇게 국적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거제시의 땅을 소유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서 하나 우리 저 둔덕면에 아주 큰 데가 있어요. 그 아모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검은 머리 미국인이더라고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국적은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때나 특별히 뭐 상관없으면은 돈만 있으면 우리 그 땅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 토지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지역은 어떤 농원이나 어떤 허가를 받고 그 허가에 준하는 그 법적인 근거 테두리에 딱 끄트머리에 맞춰서 행위만 하고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진짜 그 위법 행위나 이런 것들이 딱 잡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도 법적인 근거에 그 기준에 그 근거 말고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그런 거 말고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넓은 땅을 다 가지고도. 그 저희들이 토지거래 외국인의 토지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그 제한되는 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네. 그리고 장모 쪽으로는 그런 지역이 돼 있어서 우리가 해군 사령부에 의견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거래하듯이 5분 더 쓸게요. 그냥 매매 계약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면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수자원 보호구역을 거기에는 수자원 보호구역이면 아무 행위를 못 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농지법이나 어떤 그 땅을 사서 그 애매한 법을 해가 수자원 보호공사에서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거 우리 토지에 관한 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소유한 토지는 특히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각 위법을 한 개별법에 의해서 그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런데 그 위법법위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수자원 보호구역은 어떤 행위를 못 해요. 그리고 거기서 행위 위반을 했다면은 아니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 변경을 했다면은 용도 변경이 적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은 그런 법적인 처분을 받기 직전 그 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오묘하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제도에 가니까 수자원 보호구역이 뭐 사가지고 이런 농지법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그 10배의 땅값이 오르는 그런 게 있다 소문이 나오세요. 기업이나 어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법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한 2달 조사하면서 시정 질의를 할까 하다가 법적으로 찌그리 딱 끄트머리에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래서 이런 거 우리 그 토지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토지를 소유한 재산 해당에 대해서 이거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조사하시고 기준을 명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만약에 우리 거제시 조례를 안 되면은 국회의원한테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님한테 그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우리가 좀 그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이분들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 그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토지를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를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거래 금액이 위반했다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잡을 조사가 수 되는 있는 건데. 게 거래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네. 우리가 거래를 드러나는 거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이런 거나 이런 거 하나라도 잘 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전문 변호사나 전문 회계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잡힐 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뭐 토지 소유 해낭을 하고 외국인들이 오고 이럴 때 그 취지가 어떤가를 보고 뭐 돈 있다고 다 사면 니도 나도 그러면 다 하죠. 그러니까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법률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 예. 네. 과장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동산 중개업 관련돼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기 우리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이번에 세종시 전세 사기 예. 14일 날 그래 한 140명 정도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거제시는 뭐 없습니까? 우리 시도 저희들이 저 공인 중개사 그 요 지부가 있거든요. 예. 그 지부의 회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보고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거제시가 혹시나 그런 게 있는가 파악을 예. 했는데 전세 사기는 없었고 한 건도 없었습니까? 단지 이제 그 보정 사고 난 게는 한 6건 있었습니다. 보정 사고를 하면은 이제 전세를 들고 보증금에 가입을 했는데 예, 그 예. 사람은 이제 전세금 만들어 주니까는 보증금을 회수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그걸 보증 사고라고 하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걸 그래 받을 수는 있습니까? 예, 그 보증금을 받아내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었다. 그치? 예. 그래도 이제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수시로 좀 점검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또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 관련돼 갖고 네. 예,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265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신고 현황인데요. 이게 진짜 우리 큰일입니다. 해마다 이게 인구가 줄어드네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기타에서 거제시 인구 추이를 알 수 있는데 2022년도는 세 자릿수인데 그냥 이게 보니까 956명으로 내려왔네요. 그지요? 네, 네. 우리가 이거 진짜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진짜 고민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예전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하나만 나 잘 키우자 뭐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로 정책적으로 이게 이제 그지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예, 그런 시대다 보니까 예, 저희들도 우리 이제 뭐 우리 시가 사실상 인구 정책 담당은 기획실 인구 정책 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책은 다 예. 담당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출생이 줄어들고 사망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자연적 감소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더 계속적으로 더 줄어들 것 예, 같은데 그리고 또 보면은 전입이라든지 전출에서도 전출이 이제 어느 분들이 전출을 하냐면은 30세에서 39세 분들이 밖으로 나간다. 전출하고 거기에 따른 애들이 0에서 9세까지가 전출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 애 놓은 애까지 데리고 그렇죠. 나가니까 그런 이제 정신이 될 통계가 수밖에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지? 예,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그 이어서 267페이지 보니까 이제 전입지원금이 있습니다, 운영 현황이. 이거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 출산율 증가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이게 아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입 예, 대학생 그렇습니다. 예. 맞지요? 예. 그러는데 지금 지원 요건을 보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매년 학기 20만 원, 연간 40만 원이 이게 너무 빠듯하지 않나. 조금 더 좀 탄력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저번에도 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똑같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냐 싶어서 제가 여러 시군을 한번 봤습니다. 예. 봤는데 저희들 금액하고 거진 비슷하다 이 예, 말씀입니다. 비슷한데 그냥 비슷하지 말고 조금 더 해가지고 뭐 10만 원이나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시군에는 대학생 전입한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금하는 것은 인구에 유입을 하고 인구 증가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폐지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아, 들면. 별 도움이 없어갖고 예, 안 그게 된다. 그 학기에 뭐 왔다가 또 뭐 예. 학기 끝나면 가버리고 뭐 이런 게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년대는 조금 많이 그게 낮았는데 21년, 22년에는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지? 예, 20년대는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작은 것 같고요. 그다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쪽에도 봤을 때 우리 거제시도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제 인구 정책에서 판단하기 좀 제 개인적 생각은 예.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좀 홍보해 갖고 좀 효과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이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이 얼마나 인구 유입이 되었는지 지원 요 현황을 보니 나와 있는데 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질의 드릴 게 없는데 지원금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그래 이거 왜냐면은 기숙사비가 제가 그래서 예. 기숙사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서 예.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거제대학에 조사를 예. 해봤어요. 그래서 기숙사비가 4인실은 36만 원 얼마고 해요. 4인실에 예. 36만 원 그러면은 3인실은 44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40만 원 주면은요 예. 어느 정도 뭐 충분하다 좀 이렇게 안- 봅니까? 충분 안 하더라도 조금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뭐 보면 우리 세도 요즘은 사실은 쓸 게 좀 없듯이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저기 우리 그 삼성하고 그 대우하고 추진 실증을 보니까 많이 그걸 했더라고요. 홍보도 하고 미팅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원 해낭에는 요 두 업체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22년도에 보면은 이 8월 달도 하고 7월 달도 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되어 있답니까? 삼록이나 뭐 NS 이런 데는 여기 돼가지고 얼마씩 나갔는데 요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지원해 줍니다. 하는데 뭐 아직까지 신청이 안 신청이 들어왔. 없었습니다. 그 뭐 너무 따셔서 그런가요? 그 정도로 지금을 모집을 안 했는지 예. 하여튼 간에 그 거기 여기 없어갖고 이 두 업체가 그 협력사도 없고 보니까 그 협력사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예. 아니 우리 여기 지금 뭐 대한기업이라든지 용업기업 여기 지금 협력사라는 말씀인가요? 저희들 기업체가 그 우리 시에 저희들이 공장 허가에서 파업한 게 한 325개 있는데 네, 그 기업체한테 전부 다 저희들 공문을 다 보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신청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신청하고 홍보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 268페이지에 추진 실책에 보니까 네. 삼성 대우도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원이 없는 건지 그렇게 뭐 신청이 안 들어 여기 말고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 보면 되고 또 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전입한 분이 없었다고 없다 전입한 사람이 없다 보면 이렇게도 볼 되겠습니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기업에서 이 전입을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좀 어려워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뭐 그것도 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료, 자료. 네, 자료 265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거제시 행정정보 공개하고요. 네. 271페이지 원문 정보 공개 현황은 이게 다릅니까? 행정정보 공개 안에 원문 정보 공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포함되어 있겠죠. 예. 예, 행정정보 안에 아마 이게 원문 그대로를 이제 공개하느냐 마느냐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크게는 거- 포함된다고.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건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문 정보 공개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예. 저희들이 공문을 생성을 하는데 네, 그 누구냐 부시장급 이상 네, 결제 받은 공문에 대해서 거기에다 이제 저희들이 그 공문 결제 받은 비공개 공개 이렇게 표기하죠. 표시를 한대. 예, 예. 거기에서 공개를 공개만 추려서 이제 예. 그러면 그게 한 62.6%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생성하는 공문에 공개 문서, 가능한 거. 예, 그게 이제
62.6%고 행정정보 공개는 민간이 또는 이제 이렇게 우리 시의 정보 공개 한 요청을 건이다.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중에 부분 공개 및 비공개 사유가 있어요. 네. 국방 등 국익 침해로 한 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공개 안 됩니까? 무슨 건인데 국방 등 국익 침해로 비공개 사유 중에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 이유로 또 비공개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과에서 그 정보 공개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각 과에서 이루어진 걸 전부 다 취합을 해놓은 건데요. 아, 이게 꼭 예. 민원과의 우리 과의 업무가 이거예요. 민원 그 정보 공개 내용이 아닐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많지가 않아서 제가 각각 한 건이면 이게 무슨 이게 정말 우리 뭐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이거는 하여튼 근데 비공개 조항이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거기에 뭐 해당되니까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파악이 되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2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가 기관 등급은 아까 이제 다른 분도 언급하셨는데 종합 등급이 다 등급입니다. 근데 민원 만족도가 라 등급이라 이게 그러면 가나 다라 마까지 있습니까? 우리 평가 예. 등급이 마까지 마까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마까지 있는데 5등급 예. 예, 거의 뭐 민원 만족도는 정말 너무 낮아요. 이건 한번 좀 이 정도면은 뭐 가를 받기는 뭐 조금 뭐 정말 좀 어렵다면은 최소한 나다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라는 조금 예, 우리가 좀 거기에 보면 민원과에서 조금 법정 민원 방법을 만족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국민 신문고 만족도, 고충 민원 만족도 있는데 이거는 뭐 소통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평점표에 보니까 평균 평가군 그러니까 뭐랄까요? 평균이 있고 그 평균에 우리가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아, 그 중에 4번 고충 민원 처리,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지방 옴부드만 활성화 배점이 8점인데 우리가 3.2점입니다. 일단은 절반도 안 되고. 그런데 거제시에 시민고충 처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예, 이게 지금 고충 민원하고 아니 여기 어쨌든 평가 지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예요. 없으면 0인 거예요. 이게 그 금방 시민- 말씀드린데 시민 그 국민 신문고하고의 고충 처리 뭐 이런 걸 권익이 소속 관계가 되는 거는 사실 소관이 그 시민 소통실이거든요. 시민소통실 제가 감사할 때 우리 옴부드만 제도 그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냐 예. 아직 그 논의 중이랍니다. 협의 중이랍니다. 예. 근데 이게 무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여기 평가 지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그러면 고충 민원 만족도 어디에 평가 지표에 어디를 보면 거제 시민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을 알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참 고충 민원 만족도도 우리가 참 5점 배점에 2점이에요. 이게 참 시민들이 고충을 우리 시에 와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그 처리 성과가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고충 민원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민원하고 접하는 민원 서비스가 만족도가 높으냐 낮으냐가 우리 청렴도하고도 결부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 만족도가 라등급이니까 우리 청렴도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서비스가 참 뭐 쉽지 않은 직업이고 그 업무고 다양한 민원을 참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과에서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결과가 없기를 정말 기대하고요. 저희들 결산서에도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성과 지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목표의 88% 달성을 합니다. 그 또한 민원 처리 기간을 우리가 목표대로 단축하겠다 해놓고 그 실적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민원 지적과가 이렇게 민원 처리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깊이 새겨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이게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고충이 많은 건 뭐 충분히 압니다만 이게 어쩌겠습니까? 이 건의기하고 행안부에서 금방 말씀처럼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네네, 신문고라든지 네네. 이런 거는 건의기에서 하거든요. 네네네. 뭐 우리 시에는 어느 소관이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시민소통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 다 이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민원 서비스는 민원 지적과뿐만 아니라 시민소통실 특히 그리고 그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또 민원을 보는 맞습니다. 전부 다 포괄적으로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거 네. 맞습니다. 예예. 근데 이제 그걸 총괄하는 데가 민원 지적과다 예. 보니 그리고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데 그 행감에서 이런 나온 것들 전 부서에 과장님 좀 안내 공고를 해주시고 네. 예 하여튼 네. 내년에는 이런 평가 없도록 평가 잡을 수 있도록 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기 277페이지 토지 허가 거래 구역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해양 플랜트 산다는 지금 그 조합이 해산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해산된 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이건 2022년 뭐 행감 자료라서 그런데 지금 이 그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이 그대로 지금 묶여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해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관련 법령에는 사유가 지정 이유가 없어진 때부터 지체 없이 지정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정권자가 해제권자는 경상남 도지사. 예, 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투자산업과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뭐 한번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해제해달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적극 행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도 시가 어쨌든 그게 적극적으로 도에다 건의한 이 사업은 어쨌든 처리가 되었고 네. 조합이 해산했으면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나고 결정 나는 순간 지체 없이 지정 해제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에다 요청하셨단 말씀이시죠? 그 결과는 모르시고요?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제가 이제 그 투자산업과하고 경상담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지정 해제를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거기가 KTX 역사가 들어서는데 지정 해제를 하는 순간에 그 지역은 다시 투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하게 경상남도에서 해제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까지가 기거든요. 내년 3월. 네네네. 그 기간이 그렇긴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재지정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해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아마 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 어쨌든 우리가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
그 법인이 해산된 건 네, 그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별건인 거지 않습니까? 뭐, 예, 그건 예, 그 KT 그래서 그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그 주민들의 입장도 좀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충분히 뭐 이해는 됩니다. 그 KTX 역사가 뭐 거기 들어온다는 게 이미 다 공표가 되었고 충분히 그 인근에 아마 땅값들이 이제 덜썩거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거는 그래서 지정 해제가 안 됐다. 해제가 안 됐다 이 말씀인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일단 우리가 어쨌든 공문은 우리가 지정 해제해달라고 보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투자산업가에서 하는데 공문까지 보내는 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의견을 제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그러니까 지정 해제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말씀인 우리가 거죠? 공문까지 발송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하긴 네. 그러면 이 나중에 이게 어쨌든 미래 전략가입니까? 옛날에 미래전략 예, 이제 바뀌었죠. 그럼 해당 과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270쪽 보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작년에 지적했을 때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올해는 잘하겠지. 근데 보면 좀 아쉬운 게 그 지적을 했는데 처리 결과의 답변이 요러요러한 것들로서 민원 서비스 질이 낮음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부서에서 처리 결과를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답변이 사실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 지표를 꼼꼼히 이제 짚어보았더니 아까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평가 지표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민원조정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올해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조정위원회는 찾아보았더니 뭐 장기 미해결 뭐 민원, 반복 민원, 뭐 다수 민원 이런 뭐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뭐 다양한 게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꾸준히 그 또 보면 국민신문고하고 신문신답은 뭐 저쪽 부서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평가 지표는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민원 뭐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치면 부서별로 보면 다양하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고 그것도 여기 지표에 들어간다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가 민원 만족도가 난데요. 쭉 밑에 보면 평가 자료가 지연 제출되어서 감점을 받았고 부정행위로 감점을 받았어요. 평가 자료를 지연 제출한 거는 270쪽 제일 가감점 밑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받았는데 예. 그 밑에 0점인데 그 마이너스 3점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배점을. 마이너스 3점까지. 예.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지켜보니까 작년보다는 점수가 조금 늦긴 하나, 뭐 조례도 제정이 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뭐 다른 조례도 제정하고 어쨌든 우리가 민원실에 민원 업무가 좀 경문이 어쨌든가 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어제도 다른 부서의 뭐 때문에 이게 청렴도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 민원 만족도가 청렴도에 무슨 연관이 있지 않겠냐고 국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앞서 의원님 말씀해서 중복 질의는 안 하겠으나 과장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뭐 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올해는 그럼 벌써 반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 네. 저희들이 이거 체크리스트를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예, 네네. 연초부터 조례 개정이라든지 뭐 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잘 받을 겁니다.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어서 또 좀 있으면은 지금은 빠짐없이 챙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잘 작년 받도록 그거인데 작년 하겠습니다. 거니까 올해는 사실 걱정이 좀 스럽습니다. 그래서 다 청렴도하고 관계되는 큰 이게 부분이거든요. 민원은 어쨌든가 우리가 고생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자꾸만 민원실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또뭐 지원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좀 평가로 같이 돼야 우리가 사실 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47쪽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가지고 그 명예도로 때문에 그 앞선 의원님이 좀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연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뭐가 떠오르고 문재인 대통령 뭐가 떠오르고 앞선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거제시 사는 사람들은 뭐 장목 명진 마을을 떠올립니다, 그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밖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 보면은 동의를 받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뭐 수렴 등을 거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이 센터하고 동의받고 이런 과정들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장기 검토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사실 양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려와 계시니 저는 연계해서 양산에 뭐 오시는 분들이 거제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 뭐 길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다른 부서랑의 뭐 이렇게 업무 협조가 되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로 명예도로 하는 거는 이쪽 부서고 그쪽에 또 하는 것도 관광가는 뭐 다른 부서랑 연관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넓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단지 우리 시에 문재인 대통령님 도로를 만드는 게만의 한계를 짓지 마시고 이게 다른 관광이랑 좀 연계를 해서 하면 이 좀 도로명을 짓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좀 탄력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검토는 해보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해보신. 그래서 저희들이 네네네. 금방 뭐 저희들이 그때 안을 내기로는 네. 김영삼로 이란 것보다는 김영삼 민주화로 이렇게 했고요. 그거 이름 또 참 마음에 드는. 문재인로보다는 문재인 평화로 이렇게 예명을 지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구간도 설정 아까 했습니다. 객수립하셨다는 거. 예. 예. 아직 그래서 그지금 아까도 뭐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고 지역적으로 또 뭐 주민들의 요구나 이렇게 쭉 담합을 되고 이렇게 할 때에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요구라 하면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 사회적 분위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말을 좀 이해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게 사실은 이게 장기 검토라 되어 있어서 좀 늦게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장님.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신공항 뭐 이래서 KTX 이런 얘기를 말하시면 어차피 관광이랑 연계가 되게끔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장기가 아니라 앞에 중자 정도는 붙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조금 답변해 되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예, 국장님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한은연 의원님 하실 말씀은 잘 알겠고요. 네네. 제가 이제 장기 검토라는 말이 뭐 단기적으로 아까 조금 더 제가 앞전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 쉽게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용은 아실 겁니다. 대통령 계실 때도 명진마을에 더 이상 손대지 말아 해서 관광이 내가 안 한 줄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고향 사랑 기부금도 돈을 500만 내시는데 그것도 좀 끌어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저 사견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또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 검토라는 이런 말씀이 들어가고 아울러 이제 그러면 독단적으로 이제 김영삼로에서 뭐 민주화로 하든지 이름을 하든지 그 이름은 의견 수렴 주민 의견 그러니까요. 별도로 이것만 단독적으로 추진하려니 네. 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분도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해석을 해주. 국장님 그러면 알겠고요. 예. 그러면 김영삼 민주센터랑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실에 동의를 받는다는 이게 있으니까 요 추진은 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님 현직에 계실 때도 뭐 건들지 말아서 안 했던 것처럼 네. 싫다면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 다 기다리지 마시고 뭐 김영삼 민주센터에서는 한다 하면은 미룰 필요가 없으니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거든요. 뭐 그 과정은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그런 일단 과정을 거쳐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 거치는데 시간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갖고 계획까지 수립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고무적이긴 한데 그게 좀 서독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우리 경남 도내에서 최고 높은 등급을 받은 곳이 어디죠? 김해시입니다. 김해시입니까? 김해시입니까? 예, 김해시가 가 등급을 받았고 나 등급은 없고. 김해시가 등급을 받은 이유를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평가를 하고 있다든지? 그거는 제가 뭐 추상적으로밖에 다양한 체크리스트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 이렇게. 체크리스트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 그래,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혜수가 이래서 잘 받았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김해시가 잘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요, 김해시 뭐 사건 많이 나거든요. 어쩌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우리 시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체크리스트 또는 또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뭐 평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평가 기간이나 평가인에 의해서 뭐 조금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예. 과장님 뭐 의견에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하시기라고 봅니다. 그래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280페이지예요. 우리 그 서면 섬길 해안변에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예.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이걸 뭐 좀 문제 때문에 좀 연기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네, 이게 그 우리 거제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산을 들어서 만들어 놨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또 안전이나 뭐 구조구급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확대 추진할 겁니까? 예, 저희들도 이 업무를 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네, 두 가지 이 업무가 잘 됐다 해가지고 네, 물론 뭐 보상도 받았지만은 네. 그 전국적으로 파급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 전국에 있는 전부 성길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지금 이제 도로명을 부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해안에도 해안변으로 하고 경상남도에서도 해안을 접한 시군이 모여가지고 할 때에 우리 시가 수분 사례도 발표를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파급효과를 해서 잘 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잘된 사업입니다. 계속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이게 그 어디죠? 옥림에서 마전 윤계공원길 거기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옥림에서 네, 마전 장성포에서 예, 마전 거제대학 밑으로 해서 가는 길. 네, 내려가는 길, 예, 예. 예, 예. 거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장성포 마전에서 해안 둘레길 쭉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차후에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5개를 했는데 차후에 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추진해 그렇죠. 보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한번 예. 점검해서 빠진 네, 부분 꼭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우리 취직 제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네. 몇 차례 현장에 나가서 민원 우리 담당 팀장님과 민원인과 언언도 하고 또 과장님과도 협의도 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 또 해야 될 사업이니 시골에 아니 뭐 시골 나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 제조사 하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설명을 해도 좀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설명 네. 꼭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게 설명하는 그 절차를 잘 지켜주십시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지적 제조 사업이 저희들 업무에 당면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라든지 이런 의문에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팀에도 직원을 좀 더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팀 팀을 보충했습니까? 그래 6명을 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잘하셨네요. 예. 그리 하고 있고 당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마을 회관에 저희들 직접 나가가지고 예, 예. 설명을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경계 설정 협의할 때에도 그렇죠. 컴퓨터하고 저희들 시설을 들고 나가가지고 뭐 면 소재지면 면 사무소라든지 또는 마을 회관에 주민들 접근하기 좋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 설명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더 노력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 그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 해놓고 이게 이제 확정 후에는 변경이 안 되니, 뭐 돈 안 내면 압류 들어간다니, 이게 앉아서 이게 압류 이야기 들으면 솔직히 시민들 뭐 크게 놀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예. 본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예요. 뭐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했는데, 전입지원금요. 과장님 그 개인적인 생각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내년에 추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 폐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뭐 아니, 조금 효과 미미하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죠. 예, 효과 미미하다는 것은 제가 왜냐면 팀장하고 언어를 해봤거든요. 네. 이게 어떠냐 이게 사실적으로 전입에 효과가 있나? 네. 그러니까 팀장의 이야기가 미미하다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희들은 인구 정책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면 내년에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이게 우리 조례는 인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학생 그 전입 지원금은 1년에 한 140명에서 2,980만 원, 2,900만 원, 3년에 걸쳐서 한 8,1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유공기업은 이제 3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유공기업은 딱 21명이 우리 시로 전입을 해서 거기에 3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은 몇 명이죠? 280, 한 400명 되네요. 예, 한 3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냥 8천, 이제 올해까지 하면 올해 사업은 그 계획돼 있죠. 예, 올해 사업도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럼 한 예산은 한 1억 정도 들어갈 건데 한 500명 전입을 그냥 1억 주고 사온 거예요, 이거. 그건 뭐 3년 동안 1억이 한 해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 그러게 3년 동안 1억 아닙니까? 예. 지금 올해까지 하면 1억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그제대 재정 상태나 또 오늘 그제대를 지역 대학을 좀 살리기 위해서 기숙사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그러나 이제 우리 운영 주체가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운영 주체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 주체라 하시면 그제 대학 운영 주체. 그제 대학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간담회를 합니다. 아니 그래 이 지원금을 관해서. 지원금에 관해서 예. 한번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예.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그 돈이 이제 물론 직원들한테 학생한테 예. 가는 돈인데 이 개념이 아니 과장님께서 간담회를 했다면 우리 시가 봤을 때는 이 지원금을 주는데 우리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제가 직접 한 거 아니고 팀장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팀장으로부터 팀장님 간략하게 그제대 입장을 한번 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가족관계 담당 이순자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 전입 대학생의 기숙사비 때문에 거제 대학을 그러니까 지원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거제 대학의 옴으로 인해서
그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만큼은 좀 거제대학에서 그 학생들에게 홍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에 옴으로써 아 이런 혜택이 있구나라는 거를 대학 자체 내에서 이제 대학생들한테 플러스 요인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정도이고 예. 이 전입지원금이 거제대학을 오게 한다 또는 또 유공기업체처럼 또 이게 인구 증가를 위한 내가 이 거제시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직접적인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네.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 그리고 효과도 없고 이게 보면 돈 주고 그냥 사람 주소 사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그 이게 과장님, 네. 어쨌든 사업 시행 부서는 민원지적과입니다. 과장님이 소관 과장님이 책임자 아닙니까? 네. 의회 의견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알아서 올해 사업 이제 마무리 짓고 올 연말에는 우리 집행부 의견을 잘 맞춰서 내년에 사업 시행할 건지 말 건지 아주 심사숙고 끝하고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하나의 방편이라고는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최고의 이제 정책이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숙제이고 아젠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하시죠. 짧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인사 부분에까지도 제가 출산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접목시킬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각 부서에 전부 다 인구 정책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하는데 물론 요 단기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거는 단기적인 효과라는 걸 저도 압니다. 잘 알지만 각 부서에서 또 전체 공무원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것 중에 하나라 이렇게 봐주시고 아 진짜 정말 집행부에서 인구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이 부분이 효과가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 손 치더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정책의 한 수단이다 이렇게 인구 정책의 수단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 이제 계속 주니까 예예 그래서 고민 그래서 고루 지책으로 나온 거다 이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완화를 할까 아니면 인구를 감소를 폭을 줄일까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예, 예. 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행한 거는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좀 그러나 봐주. 이게 이제 시행했다고 해서 계속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해보니 특히 이거 계속할 사업은 아니다라는 답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학생이 거제대학을 오고 지원해 오는 부분도 아까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예 어떻게 보면 거제시에 때문에 온다고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 지원금 때문에 거제대학을 온다 그런 취지로 답은 안 아,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생각을 다 다른 게 이것 때문에 거제대학을 오고 만약에 설령 거제대학이 미달이 되면 그것도 우리 시의 인구 감소하고 집중적 연결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거제대학의 예. 학교의 어떤 질을 높여야죠. 미달 어떤 사태나 그건 또 이런 별도의 거가. 숙제인데. 그렇죠. 이게 특히 또 운영 주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예. 변화가 이 학교가 변하는 게 눈에 들어와야죠.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도 20만 원 아니냐 40만 원 주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예, 복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네네. 예. 예, 과장님. 예. 예, 과장님 생각 저는 존중합니다. 네. 위원장님 생각 존중합니다. 예. 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일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 정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통신과장 빠르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통신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발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거제시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 3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료 취약계층 집중 지역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누령화로 인한 지역 현안 해결과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라고 우리 뭐 스마트 주의치 서비스를 해갖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우리 현장 방문 한번 할 때 그때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우미 한 분이 어르신들한테 건강 체크 도와주고 뭐 어쨌든 억수로 좋은 거였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책정 장비가 5종 장비에 12개 이상의 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추가로 검사를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연계 좀 됐으면 좋겠다. 어디와 연계됐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우리 실제로 이제 보건소하고 좀 먼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을 이렇게 좀 뭔가 알리고 좋은가 안 좋은가 나쁜가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야 그분들이 다행히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 테스트를 하고 별 이상이 없으면 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특히 좀 건강이 좀 안 좋다는 거, 당뇨가 높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이렇게 체크가 되었을 때 그분들의 뭐 병원을 가게끔 권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뭐 지역에 뭐 거의 여러 세대하고 같이 살지는 않고 뭐 어르신 혼자 살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치료비라든지 또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병은 알았지만 그걸 치료하기 위한 행동을 좀 등한시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건강 체크를 하고 뭔가 이상이 있을 시에는 좀 보건소나 이 병원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작년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하고 그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과 이런 관련 부서들하고 업무 확약서를 맺었습니다. 네. 맺어가지고
뭐 원활 시에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수에는 그 우리가 그 축적된 자료를 그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치로.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그 하청, 장목, 동부에 대해서도 그 미리 그쪽에 있는 위원이 아마 3개 정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과도 미리 그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은 좋은 그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시책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자료 병원이든 보건소든 이렇게 자료를 연계하는 거는 예. 이 좋은 방향인데 그 어르신이 병원을 일단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가지 않으면 그 자료가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갈 수 있게끔 뭔가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료에 의해서 이 어르신이 좀 심각하다,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어쨌든 뭐 보건소를 이렇게 안내를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하지 않으면 뭐 꼭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뭐 아까 병원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집안 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건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안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뭔가 체계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의 건강 자료나 이런 거는 병원하고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본의는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저 사업을 2024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좋은 시스템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좀 더 치료를 받아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건강이 안 좋은 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병원 진료를 좀 받아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과는 이거 기계 설치하는 것만 이렇게 업무를 하니 아까 뭐 보건과라든지 우리 그런 데 연계해서 좀 그런 시스템이 돼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303페이지 저기 개인정보 유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페이지를 보니까 다행히 이제 노출은 한 건도 없네요. 그지? 탐지 부분은 보니 303페이지입니다. 예. 네. 탐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수치가 눈에 띄게끔 뭐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노출은 한 건도 없는데 예. 탐지는 보니까 눈에 확 띄게끔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예, 그 예.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 부분은 예, 예. 이 부분은 우리 개인정보 전문 그 탐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지를 갖다 매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예.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그 형식이면은 모두 다 그 탐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예. 탐지가 많은 겁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지금 지금 그 밑에 그러면 22년 저 점검 항목에 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바코드 뭐 이렇게 지금 유출 사례는 없다고 이렇게 예, 되어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그 시스템에 준해 갖고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그 유출 방지 2021년도에 시스템 뭐 이런 게 지금 있다는 예. 거죠?
그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네네. 지금 휴대전화 전화번호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을 그 하죠. 부분이 더 궁금합니다. 이게 휴대전화번호를 우리가 포함을 시키면 예, 예. 휴대전화번호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정보에 노출이 된다. 예. 우리가 휴대폰은 억수로 많이 한다 아닙니까? 예,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뭐 어디 마트를 가거나 할 때도 우리가 저기 포인트 적립을 하거나 예. 또는 이런 부분이 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지 이제 그 부분하고는 좀 연계시키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해가갖고 예, 예. 또 악용해가갖고 유출 사례가 발생하지도 없다는 보장은 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핸드폰 관련돼서는 그렇게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여기서는 좀 홈페이지 그 개인정보 유출하고 관련해서만 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는 예. 이 개인정보 하면 늘 악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예. 해서 그래도 거기도 조금 더 신경을 한번 써 예, 알겠습니다. 봐주십시오. 3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예, 예. 그 시민정보화 교육 실직입니다. 예, 예, 104개 과정이 있네요. 예, 예, 그 중에서 보니까 문서 편집하고 자격증이 지금 가장 많네요. 예, 예. 제1 인기가 있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죠? 이렇게, 예.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신청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기하고 뭐 그렇게는 관련 짓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신청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 예, 예. 부분에 예. 그러면 이게 교육 후에 교육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예. 예, 그 교육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 또 12월 달에 예.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 만족도는 80에서 90% 정도 나옵니다. 그 작년에 429명을 대상으로 그 예, 예, 설문조사를 예. 했습니다. 만족도도 예, 괜찮게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금 그 키오스크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키오스크 부분을 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보면 스마트폰 기초와 키오스크 사용법이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아요. 예, 보면. 근데 이게 우리 보면은 키오스크가 시외버스 주차장이라든지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프랜차이즈 들어가면 많이 있는데 예, 예. 그 앞에서 우리가 뭐 주문을 하거나 할 때 어르신들이 오래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사실은 네.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도우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키오스크 요걸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좀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예, 예. 보니까 수료 인원은 96명이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중단하거나 뭐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요즘은 이제 스마트화 많이 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어르신들한테 좀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게끔 그 적극- 부분은 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예 좀 교육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네, 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 아, 예, 정보통신과. 아, 참. 페이지 예, 3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에 419개소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그 2022년 12월 말까지 419개소에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와이파이를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이 공공 와이파이 설치 비용이 그 추진 현황에 그러면 5억 정도입니까?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00
19개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아, 이거는 2022년도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실시한 추가한 부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한 게 지금 90개 소. 90개소에. 예, 179대를 더 설치해서 그 예산이 5억이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건 국비 전에 국비가 70%고 그럼 자부담이 사업자가 그 30% 네요.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따로 들지 않는다는 예, 말씀이시고 그럼 설치한 후에 관리는 어떻습니까? 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관리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5년간은 그 설치한 그 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 예, 예, 5년까지는. 5년이 지나면 우리 시가 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유지비 공공 와이파이 이용료 이용료는 데이터 이용료는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 비용은 그-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데이터 비용은 그 한 개 소당 그 33,000원씩 월 그거는 우리 시가 지금 부담하고 부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그 사업자가 하고 예, 시설 관리. 데이터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한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 419개에 대한 데이터 비용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약 연간 그 비용이 1억 8천만 1억 원 8천 정도. 예. 약 한 2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설치 시설, 그러니까 공공 와이파이를 서비스를, 그러니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설치하는 기준은 공공 시설인가요? 아니면 아, 지금 현재 뭐 관광 편의 시설이나 교통 시설 이런 데는 이제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우리 경로당, 우리 시에 있는 경로당. 네, 그건 우리 이제 공공 시설인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공공 시설을 할 수 있고 예, 예. 여기 보니까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 지금 여기는 이게 세부적으로 없는데 여기 이제 2023년 지역 정보화 시행 계획에 보면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13개소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죠? 이 페이지는 309페이지인데요. 그 페이지. 시설 현황에 여기는 지금 5개로 이렇게 이게 이제 합쳐져 있는데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터미널 1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이 13개 우리 거제시에 그리고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유재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세부 터미널에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우리 그러면 저기 고현 터미널에는 안 됩니까? 거기는 터미널은 개인 사업자 영역이기 때문에 버스 사업자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버스 대기소 이런 거 당연히 우리 시가 뭐 하는 거 맞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아니 버스 대기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버스 대기소 별도로 있고 이게 2023년 우리 이 정보 시행 계획 안에 드는 건데 누가 했나 이거 담당이 23년도 정보 시행 계획에 이 계획서에 들어 있는 건데 그럼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별도로 일단 하시긴 하실 텐데 어쨌든 여기 이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행감 자료에 있으면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을 좀 충실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그 터미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 설치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우리 관광 편의 시설도 사유재산이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당연히 우리 시가 세금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데 개인 사업장은 개인이 서비스 예, 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답변 나중에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그 306쪽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고시공고 홍보 디지털 게시대 설치 공사 및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게시대. 찾으셨습니까? 306쪽에 예. 이 게시대 재래 설치 공사는 어디다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지금 우리 저 시청에 들어오면은 네네. 그 중앙 행간 그 옆에 있는 좌측편에 그거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겁니까? 예. 아,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면동에 가면 동사무 센터 말고 예. 동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막 설치되어 있고 뭐 하는 거 있는 건 아시죠? 게시대 말씀입니다. 네네네네. 예, 예.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 게시대는 면도 그러니까- 그 게시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아마 맨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가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 위치하고 안 돼 있어서 가격을 보니까 그쪽인 것 같긴 한데 예. 면동에도 이거 동네 이제 알리는 그 게시대가 너무 엉망이어서 그럼 예. 제가 그건 행정가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2023년 거제시 지역 정부와 시행 계획 수립하신 자료 있죠. 예. 예, 그거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면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주시고 그리고 305쪽에 과장님 그 홈페이지 이번에 뭐 정비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우리 시는 이거 좀 표현적 그렇게 한데 외국어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를 혹시 설치하고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지금은 그 외국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외국 홈페이지에도 그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예, 실시를 하고 있다는 거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알겠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외국인들한테 제가 말을 전달을 해야 됩니까? 그 왜냐하면 제가 묻는 거는 누군가가 수월하게 예. 내 베트남 사람이 뭐 그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저도 사실은 들어가면 우리 한국말만 보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접근이 쉬워야 된다는 거지. 특징. 예,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거꾸로 엿준 거는 그래서 물은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불편함이 없고 우리 시도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뭐 많은 외국어를 다 할 줄 모르니 그런 불편함인데 어쨌든 간 그런 분들이 외국인들 자꾸 들어와서 어떤 거에 대한 얘기들을 센터도 설치한다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작 그분들이 우리 왔을 때 그런 것도 좀 수월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방법들이랑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해놓고 정작 그분들은 그걸 이용을 못해요. 예. 그래서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늘 고생 많으신데 이쪽 분야는 저도 사실 생소하고 해서 그 외국인들 관련해서 뭐가 들어오면은 이쪽 부서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어서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알겠어. 근데 하고 있다 하니 들어오면 접근 좀 쉽게끔 잘 좀 그것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 사업 예. 예. 지금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 사업이 419개소 구축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더 확대를 합니까? 지금 올해 2023년도에는 그 10억 6천만 원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제 우리 시에 지금 요청을 그 약 한 260에서는 그 정도를 갖다가 지금 2023년도에 하게 돼 경남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146회선을 경남도에다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그 중에서 약 한 70회선 정도는 아마 우리 시에 배당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예. 시에 70% 정도가 배당이 될 것이다. 예, 예.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국비하고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네네. 그 일단은 그 수요 조사를 갖다가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쪽에 우리가 146개선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것 중에서 그 잠정적으로 한 70회선 정도가 아마 그 배당이 되지 않는가라고 지금 하고 이게 있습니다. 약간 이제 전문 용어가 들어가고 하니 예. 이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니 이제 419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앞으로 계속 설치할 거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수까지 설치가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공공시설이라 하면은 네. 그 계속해서 그 설치할 장소를 찾아가지고 네, 네. 계속해서 그 지금 할 쭉 계획이- 조사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예. 조사를 해놨으면 그럼 예. 다 설치하면 몇 개수가 됩니까? 지금 현재 약 요번에 올린 게 146개 선이니까 아마 146개 선 정도를 보면 됐을 것 같고요. 그보다 그럼 더 총 하면 많아. 이제 뭐약 600개소 우리 그 시에 설치가 예, 된다는 예, 얘기입니까?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운영비가 더 올라가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419개소에서 연 1억 8천만 원 아까 그 예. 운영비에 든 요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한 2억 5천 이상은 그 정도, 매년 예, 앞으로 이제 예. 꾸준하게 얘기 나가야 된다는 얘기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예, 예. 오히려 올라가서 올라갔지 그 운영비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화 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정부 혜택을 누리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만 매년 2억 8천만 원씩 이걸 운영비를 집행하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 설치하는데 우리 돈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네. 그 운영비 부담에도 좀 부담감은 있지만은 네. 그 정부 객차를 해소하는 데는 예. 뭐 그게 더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막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즘은 개인들은 워낙 이 요금 할인 혜택이 여러 다방면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개인이 한다면 개인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요금을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다량으로 하니까 조금 요금 좀 싸기는 싸겠죠. 예, 예. 예. 일단 그 운영비를 한번 고민해 볼 문제다. 예. 예. 그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예. 안석부 의원님이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조금 이어서 이게 몇 페이지죠? 200 아니 313페이지와 그다음에 이게 293페이지 같은 사업을 설명하는 거죠. 예. 네. 313페이지예요. 예, 과장님. 밑에 두 번째 표, 예. 두 번째 표에는 둔덕면에 설치한 거는 2억 원을 들여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했다고 지금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시 자체 사업을 했죠? 이거는 2021년도에는 각 기술부 공고 사업에 선정돼서 2021년도는 했고 네. 2022년도에는 올렸는데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022년도 사업으로 올렸는데 각 기술부 공부 사업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네. 사업을 계속 진행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28억 4천만 원 예산을 예. 이제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남부면에는 11개소, 예. 예, 그다음에 경로당 11개소, 지하계층 150개소. 이 예. 지하계층 150개소는 가정집에 설치한 거죠. 이는 가정집에 이제 가정 안전 지킴이라 해가지고 네, 네. 한꺼번에 3개 사업을 갖다 추진한 부분입니다. 이제 주차장 주차장 도미 사업하고 네, 네. 그다음에 안전 지킴이 사업하고 우리 예. 경로당하고 그래가지고 보태서 그런 겁니다. 안전지킴이 사업은 가정집에 설치한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또 예, 예. 이게 있다. 그 가정집에 설치한 거는 이용을 하던가요? 그거 지금 현재 150세대에 지금 설치했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뭐 움직임이나 온도나 습도에 해가지고 이상 신호가 생기면은 알림톡으로 바로 알려줘가지고 알림톡은 어느 알림톡으로 우리 거제시 알림톡으로 올려줍니다. 그제시 예. 알림톡에서 그쪽으로 예예 아니 그 해당 그 이용 예예. 세대주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 당사자 또는 보호자한테 알려드리는데 네. 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좀 신호가 이상하다, 신호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예. 이거를 알려준 우리 거제시가 이 기기를 설치한 세대에 알림톡으로 알려준 횟수가 몇 번이나 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이상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이상 기류가 그,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150개소는 설치해 놨는데 예. 거기 그 이상이 없어서 예. 뒤에 팀장이 다른 답변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운영팀 조우형입니다. 예. 일단 신호가 네. 없을 때는 네. 저희 보호자나 아니면 보호자가 없을 경우는 해당 지정된 보건소나 이쪽으로 저희가 통보가 됩니다. 알림톡으로 없는 건 아니고 예. 계속 지속적으로 발송은 되고 있습니다. 네. 발송은 되고 있고 근데 발송되고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무슨 알림- 내용이죠? 알림톡으로 그러면 알림톡 안에 내용이 뭡니까? 알림톡 안에 해당 보호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대상자의 움직임이 없다는 내용이 이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톡을 문자 내용이 예, 지금 현재 세대에 움직임이 없으니 예. 확인 바랍니다. 이런 식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9개 면에 지금 이제 남부면 dun덕면에 설치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개 면에 설치했으니까 7개 면이 남았습니다. 6개 면이 남아 있습니다. 6개 면이 남아 있습니다. 3개 면은 한 개는 어디죠? 동부가. 올해 이제 올해 거 빼고 2024년도로 기준해서 6개 면 남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dun덕 학산 경로당에 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안내해서 간 곳은 그나마 그런 대로 조금 운영이 될 만한 곳이니까 갔겠죠. 아닙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상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해 드린 겁니다. 거기도 이제 그날 저희들 때문에 안 가고 계신 분들인데. 앞으로 총 사업량 214개소입니다. 예. 계획 잡고 있는데 214개소. 그럼 이 전담 인력을 어떻게 구성을 해갖고 인력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올해도 아마 현장 가서 이제 보셨듯이 예.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서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 이제 도우미를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예. 분을 갖다가 내년도에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다 214개소 그러니까 9개 면에 설치하면 예. 한 개 면에 한두 명의 근로를 전담 인력을 예. 하겠다. 예.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우리 어님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어르신들이 혼자서 이용하기는 그렇지 않나. 이게 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석부님도 말씀을 의견을 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해라. 예. 지금 건강정기과에서 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통신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기 설치는 정부통신과 전문이지만은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또는 경로당 방문 이런 것들은 우리 아무래도 건강정기가 보건소가 더 강점이 아니십니까? 예. 이 보건소에 한번 앞기 전에 이 정부통신과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와 연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니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봤는데요, 그건 좀 아니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러니 단점 보완해야 됩니다. 이 사업 하려면 단점 보완해야 됩니다. 사업이 물론 우리 집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네. 돈이 20억, 30억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이대로는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는 진행하면 안 되고요. 보건소 건강정기과와 어떻게 해서든 협력해서 협력 체계 구축해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